안녕하세요. 저는 아오모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색이 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무녀라고 하면 현지 사람들은 대개 시모키타 반도 중앙에 위치한 영험한 산인 오소레산을 떠올릴 것입니다. 간혹 TV 프로그램에 무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짜고 치는 연극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녀는 오소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두 사기꾼인 것도 아닙니다. 아오모리 현의 서부 쪽인 츠가루 지방에도 무녀는 있는데요. 츠가루라는 지명은 과거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집안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여성이 무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츠가루 지방 특유의 음악을 연주하며 곳곳을 순회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예술인으로서 보사마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감각이 날카롭고 예민한 이들이 무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엔 무녀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친구의 할머니께서 몇 명 남지 않은 츠가루 무녀이셔서 우연히 어떤 이야기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츠가루 쪽의 무녀는 오소레산 무녀와는 달리 명확한 조직이 없고 그리 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제법 인지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없어진 물건을 찾아내거나 친구 본인밖에 모르는 일을 맞추는 등 그런 신묘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무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츠가루 지방의 어느 시에서 시의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그걸 본 친구는 무심코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럴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범인을 찾거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늘 몸에 지니던 물건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영혼을 불러내는 건 아주 어렵단다. 그렇구나. 허나 그런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은 부를 수 없을 게다. 왜요? 저 사람은 수많은 이들의 원망을 받아서 죽었어.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불러낼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엄하고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살해당한 시의원은 부업으로 사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었다고 하더군요. 그를 죽인 범인은 한 명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의 원한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그러니 범인에 대한 증거라든지 누군가의 증언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는 몇십 명이 함께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않을 게다. 그런 할머니의 말에 친구는 진심으로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감이 강하고 빙의가 잘 되는 편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한때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끙끙 앓곤 했다. 다행히 대대로 주술사 집안이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앓기 시작하면 곧장 아버지의 가슴팍을 꾹 눌러서 가위를 풀어주셨다. 며칠째 비가 쏟아지던 어느 가을,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번 가위에 눌렸다 하면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심하게 앓는 소리를 하셨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난 후 그날 밤도 아버지가 가위에 눌려서 괴로워하다가 무심코 옆을 봤는데 소복을 입은 노파가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 일 이후로 아버진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다. 며칠 후 온 집안을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난 다급히 욕실에 계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곧바로 뛰어나오셔서 침실문을 열어봤고 난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져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버지는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 몹시 괴로워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 뺨을 몇 대 때리신 후에야 파랗게 찔린 얼굴로 겨우 정신을 차리셨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침실 옷장 유리문으로 그 노파가 천천히 들어오는 꿈을 꿨어. 그렇게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다. 그때 나는 중국판 좀비라고 하는 강시에 푹 빠져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원을 담아 악령퇴산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리고 그 종이를 침실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버지는 아주 오래간만에 푹 주무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버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공포를 맞닥뜨렸다. 아버지가 분명히 눈을 감고 잠이 든 상태였는데도 집안 전체 모습이 훤히 보였고 가위에 눌릴 때마다 나타났던 그 노파가 침실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파는 내가 쓴 글귀가 붙어있는 창문과 옷장 유리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화장실 쪽 창문을 발견하고는 무서운 속도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단다. 곧이어 아버지의 끔찍한 절규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던 것이다. 이대로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뭐든지 보인다는 용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 그런 사람을 이 지방에서는 후샤돈이라고 불렀다. 당신의 남편은 확실히 어떤 노파에게 쉬었습니다. 스즈코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후샤돈이 말한 이름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어릴 적 근처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였다. 그분은 어렸던 아버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던 이웃으로 아버진 그분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보세요. 며칠 후 아버지는 스즈코 아주머니의 친척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 속의 유골은 납골 항아리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 장마 때문인지 온통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남편도 자녀도 없었던 아주머니의 장례는 가까운 친척인 T씨가 맡아서 치렀는데 그는 아주머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놓고도 아주머니의 뼈가루 담을 항아리 하나를 아까워했던 인간이었다. 아버지는 아주머니의 다른 친척을 수소문해서 무덤을 수습해 줄 것을 부탁했다. 끝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길 거부했던 T씨는 몇 달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의미를 곱씹으며 아버지의 길고 긴 공포와 괴로움이 겨우 끝났다는 것에 안도했다.